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계 전체가 태풍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근수를 달게 생겼습니다. 특히 공화당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때까지 펼쳐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 어려울 때인데도 이렇게들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게 완전히 태풍 속으로 들어가서 미국 정치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해부를 당해서 이렇게 찢어 발겨지는 느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저울에 올라가서 근수를 달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상원을 한번 보시죠. 연방 상원 보시면 딱 둘로 나뉘었습니다. 공화당 쪽이. 한쪽은 배신자들입니다. 미치 매코넬, 당연히 제일 처음에 배신 깃발 들고 나왔죠. 그 다음에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탐 커튼도 배신한 걸로 나옵니다. 아칸사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트럼프 부정선거에 50만 달러 부정선거 규명 캠페인에 50만 달러 쾌척을 했던 린지 그레엄까지 이제 배신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엄 좀 색깔 이상하다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렇게 배신자들만 나오냐? 아닙니다. 상원에 12명의 용사가 등장했습니다. 헤드는 위스콘신의 하울리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토탈 12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20 내지 30명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절반 정도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월 6일 선출인단 명단 확인 과정에서 선출인 명단에 반대하겠다. 즉 조지아, 그다음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이런 데서 들어온 그 선출인단 명단에 반대하겠다. 이걸 확실히 밝혔고요. 뿐만 아닙니다. 10일 동안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페셜 커미션을 열어야 된다. 10일 동안.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무려 약 100에서 140명 정도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이게 하원이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미 하원은 2년마다 전체 다 다시 재선거입니다. 지금 이 공화당의 기본이 아래 풀뿌리가 전부 트럼프 쪽으로 다 기울고 부정선거라는 여론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하원 의원들로서는 상원과 조금 다릅니다. 다음번 2년 후에 있을 선거를 생각을 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0에서 140명 정도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측인데 조지아부터 어쩌면 1월 6일 전에 그러니까 현지 날짜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조지아부터 이 선출인단 명단 잘못됐다라고 주의회가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조지아가 지금 온갖 부정선거 사례가 줄줄이 다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표를 갈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빼가지고 증거인멸로. 이런 상황에서 이때까지 갈 때 뜨뜻미지근하면서 트럼프한테 양보해라, 포기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 왔던 마크 매도우스 비서실장까지 이제 12월 31일 현지 날짜로 그리고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사이에 상당히 전투적 태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크 매도우스 트위터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전투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루도 안 된 것 같아요. 피터 나바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의 핵심 브레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 폭탄 선언은 한 4가지로 결국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지금 주의회가 열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는 검찰 특별조사위원 스페셜 카운슬이 임명된다. 우리 이제 그 소식 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 특별조사위원, 이 스페셜 카운슬을 특별검사, 스페셜 그러니까 프로스큐터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별조사위원은 기소권은 아마 없고 기소 전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특별조사위원이 임명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펜스는 1월 6일을 무산시키고 10일 동안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이건 이제 이때 특별조사위원회는 커미션이죠. 컨그레스 커미션을 발족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아주 화끈한 말을 했는데 저도 이 말 듣고 좀 섬찟하더라고요. 이 수정헌법 12조에 의하면은 그 저거가 돼 있죠. 저기 1월 20일이죠. 대통령 취임일이. 근데 그 날짜를 넘길 수 있다. 왜 넘길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에 중국과 같은 외세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면 이거 넘길 수 있겠죠. 특단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피터 나바로가 현지 날짜로 일요일 날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린지 그레엄 트위터인데요. 아주 가관입니다. 한 스레드로 엮어서 트위터에서 이제 스레드라 그래가지고 트위터가 그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되는 거다라 그래가지고 스레드를 걸 수가 있어요. 올리면서 스레드로 엮어서 한 4개, 5개 꼭지인데 이걸 거의 전문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이 시점에 의회 특별조사위를 제안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실제로는 트럼프를 위한 싸움도 아니다. 효과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싸우는 척 폼 잡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우리 상원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선출인 명단 반대를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그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주법원, 연방법원, 주의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은 부정의 규모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충분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상원의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야 할 장벽은 높다. 이거 한참 보다 보면 웃음이 폭 나와요.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린지 그레엄이. 너는 뭐 했는데? 자기는 행감치고 앉아서 야, 해봐. 근데 시간은 없고 장벽은 높네. 이 소리잖아요, 결국. 자기가 법사위원장인데 아주 악랄한 스레드를 올린 거예요. 린지 그레엄이 완전히 이번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명 한 명 전부 이제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원 의원 중에는 이번에 12명의 용자들, 이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테드 크루즈가 이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이제 공표한 겁니다. 하나는 첫째, 선출인단 명단에 반대하는 잠깐만요. 그걸 뭐뭐를 제의합니다. 제안이 올라오면 동의하겠다. 찬성하겠다. 이게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명단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반대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반대에 동의합니다 라는 거는 상원에서 한 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벌써 12명 찼으면요. 앞으로 이거 몰려가지고 15명, 20명 가까이 갑니다. 20명 이짝저짝 가요, 이거 지금. 12명 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로 옮겨 생각하면 4.15 선거에 대해서 그거 부정이었습니다. 그거 파이어월이, 그거 방화벽이 화웨이 거고 어떻게 서버가 밖으로 끄집어 나와가지고 중앙선관위에 갖다 놓고 합니까?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줄줄이 막 얘기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충 봐서 약 반 정도 됐다면,
지금 당선자에 50명이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입을 못 막는 거죠. 진실을 못 감추는 거죠. 지금 그 상태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월 6일에 이게 볼만한 상황이 펼쳐진다고요. 저러면 이제 펜스도 뭐 펜스가 배신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거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크게 저쪽에 약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무산 1월 6일 날 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안을 택할 거라고요. 그럼 넘어갈 때 명분은 뭐가 되겠어요? 열흘 동안 특별조사위에서 얼른 조사합시다. 이러고 넘어가겠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펜스가 이스라엘 출장을 다 이제 취소시켜버린 거 아니냐. 원래는 출장 되기로 돼 있어요. 1월 6일 오후인가 출발하게 돼 있었어요. 저녁인가. 그러다가 그걸 출발을 늦춘다 그랬다가 다시 며칠 전에는 아예 출장 계획 자체를 없애버렸죠. 살벌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 마크 매도우스, 이 사람은 이제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11월 이 대선 직후에 트럼프 보고 대통령님 이제 패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제일 용감하게 제일 먼저 했다는 사람이에요. 거의. 이제 백악관의 나이들은 스태프들은 비서들은 주로 선거 결과를 패배를 인정하십시오라는 저항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흐름이고 젊은 스태프들은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판 들이받아서 싸워야 됩니다라는 분위기라는 얘기는 그동안 트럼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뭐 패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좌장이 누구였냐라고 보통 꼽으면은 이 마크 매도우스 비서실장이라고 했었다고요. 근데 마크 매도우스가 12월 31일 우리 날짜로 그때부터 이 쪼르륵 3개를 올렸는데 1월 3일까지 이 사람 트위터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했어요. 12월 31일 날 트위터는 뭐냐면 위스콘신이죠. 그 사람이 미시간인가 위스콘신인가. 위스콘신의 세니터 상원 의원 하울리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가 저거 올라오면 그러니까 하원에서 반대 동의가 있으면 자기가 거기 찬성하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고 그 다음에 테드 크루스가 거기에 튀어들면서 선출인단 명단에 반대하겠다라는 상원이 확 12명으로 불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테이프 끊은 사람이 하울리라고요. 이 사람이 마크 매도우스가 12월 31일에 올린 트위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울리 상원 의원이 용감하게 당당하게 unapologetically니까 당당하게란 소리죠. 당당하게 선거의 공명성을 위해서 나섰다. 만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1월 3일 트위터에 보면 보다 많은 상원 의원들이 선거의 공명성을 위해서 나서서 선출인단 명단에 반대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올리면서 이름 없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초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워싱턴 정가가 이제 각성하기 시작했다. 1월 3일에 그렇게 올렸어요. 또 1월 3일에 거기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하원 의원 중에 최소 100명 이상 그리고 상원 의원 중에 12명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나서서 선출인단 명단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 마크 매도우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전투적 발언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초에는 트럼프한테 선거 패배 인정하시고 물러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말을 제일 앞장서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 업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혹은 그 미국 정가 내부에서 뭐가 굉장히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이런 상황 아래서 피터 나바로가 1월 3일 날 폭스와의 인터뷰죠. 폭스와의 그 왼쪽에 여성분 앵커가 그냥 앵커가 아니라 그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얘기인데 한번 얘기 자체가 워낙에 폭탄성 발언이라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I also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ve talked about, and you talk about the art of the steal. And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you know, now there's a commission. There's an effort by 10, 12 senators to start a commission to count and to review and audit what happened in this last election. And then, you know, in addition to that, there is a certification process. All this has to happen before January 20th. Do you have any hope that this can succeed? Yeah, let me break a little news for you. Today, as part of a 6-person team, we did a Zoom meeting with hundreds and hundreds of state legislatures across the battlegrounds: Arizona, Georgia, Michigan, Nevada, Pennsylvania, and Wisconsin. These legislators, they're hot, they're angry, they want action. What we did as a team, Giuliani was there, Eastman, John Lott, we gave them the receipts. We explained exactly how the Democrat Party, as a matter of strategy, stole this election from Donald J. Trump. And on Monday, I'm coming out with a new report, The Art of the Steal, on my Twitter feed, that shows beyond a shadow of doubt this election was stolen. The Democrats used a lot of legal means to get to an illegal end. And it was a game from the beginning, and it's tragedy, Janine, because one thing we shouldn't be strategically gaming is the foundation of this republic. They stole this. For sure. We can prove it. And so other things, breaking news, right. I would not be surprised to see a special counsel on this. And Vice President Pence, he has the authority to give that 10-day window to do what needs to get done. And I cannot imagine when he looks at the facts, he won't vote the right way on that. And you know, Peter,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10-day window it is something that they can change the date. The first January 20th cannot be changed. That's constitutional. But this whole certification thing, the dates can be changed. Well, it can be changed, anyway, actually. Peter we can go past that date. We can go past that date. Oh. We can go past that date if we need to. And we got to get this right, as Laura Trump said. Get it right. They stole it. Right. We need to take it back for the people. All right. Now, Peter Navarr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 보좌관인데요. 특별 자문위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버드를 나왔고 아주 이름이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그 지도 교수가 창조 경제라는 컨셉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조 경제라는. 그리고 피터 나바로는 이제 미중 전쟁을 펼쳐가는 핵심 전략가 중에 한 명입니다. 피터 나바로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부정선거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간첩과 다름없는 자가 대통령직을 찬탈한 사건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순순하게. 이 피터 나바로의 그 얘기는 결국 4가지로 모아지는데요. 하나는 주의회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일요일에 그러니까 인터넷 원격 회의에 이제 조지아,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그 다음에 미시간, 위스콘신 뭐 이런 데들의 주의회 의원들하고 이 트럼프 팀하고가 아주 열띤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회 의원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피터 나바로가 아까 얘기가 나오지만 검찰 특별조사위원 스페셜 카운슬이 임명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펜스가 1월 6일은 무산시키고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무산이죠. 10일 동안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그러니까 확정을 안 하고 10일 동안 이어지는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스페셜 커미션을 발족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1월 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1월 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아주 화끈한 말을 합니다. 피터 나바로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결국 이거가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그 D&I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고 1월 6일 이전에 직전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회의에서는 이때까지 본 바 없는 매우 살벌한 그 objection, 그러니까 선출인단 명단 거부 동의, 거부합니다. 이 동의가 이 스윙 스테이트 6개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제기되고 그래서 회의가 막 늘어지고 그래서 선출인단 명단이 확정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펜스가 의회가 이걸 10일 동안 조사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조사위원장으로 아마 임명하고 뭐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주 의회들이 줄줄이 나서 가지고 주 의회들이 이제 회기 시작할 거거든요. 분명히 연초 회기 시작할 텐데 줄줄이 나서서 취소 나오고 지금 그렇죠. 37개, 38개석 정도 38석 정도 취소되면 이거는 게임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코스를 지금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1월 20일이라는 헌법에 박혀 있는 대통령 취임일이 연기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연기되냐 안 되냐 가지고 또 법정 싸움이 있을 거고 이 와중에서 이제 그 근수가 정치인 한 명 한 명의 근수가 다 나오겠죠. 주의 의원까지도. 이런 좀 살벌한 게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 아까 보셨던 그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매도우스가 지금 구설수에 말려 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 마크 매도우스가 조지아의 그 선거 관리하는 사람 아마 뭐 그러니까 그거 뭐 주무장관 행정장관 그러니까 Secretary of State 그 사람이 라펜스버그인가 그렇죠 이름이 그런 사람이랑 전화했는지 누구랑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화 녹음을 깠어요. 그래서 이 전화 녹음에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너희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법까지 끝까지 가는 거고 법까지 가게 되면 너희 크게 다쳐. 적당한 선에서 인정해라. 이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느 쪽에서 깠냐? 민주당 쪽에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구설수에 말려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크 매도우스 같이 약은 사람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거 좀 쉽게 가자. 너희 끝까지 갈래?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은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게 머리에 총 맞지를 않았겠죠. 당연히 야 너 감옥 갈래? 저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삼류 조폭 같은 용어를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겠죠. 이거 감옥 갈 사안도 아니죠. 지금 조지아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두 가지죠. 마크 매도우스가 뭔가를 확실히 보질 않았으면 이런 전화를 안 했을 것이다. 이게 1월 2일 날 전화한 걸로 나오거든요. 뭔가를 확실히 본 거예요. 지금 트럼프 핵심 진영에서는 이미 쫙 돌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자, 그런 전화를 받고 그걸 긴급하게 이 메이저 빅 미디어에
집어넣어서 지금 CNN도 난리 났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난리 났어요. 그 녹음한 거를 해서 폭로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길 없다 갈 때까지 간다라고 민주당 애들은 칼 뽑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발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은 거론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데서는 지금 바이든 당선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저기 괜히 저기 까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시하고 밟고 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트럼프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그 조지아 주의 그 선거 그 관리한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야, 너 좋게 얘기할 때 적당히 인정해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가 대서특필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야 뭔가 있나 봐 선거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한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진영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의 위기에 온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반드시 다 뒤집고 다 성공한다 100%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는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아시다시피 너무 살벌하고 너무 대규모 싸움이라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피터 나바로가 오늘 그 1월 3일 날 일요일 날 그 인터뷰한 거를 보면 피터 나바로가 인터뷰한 걸 보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피터 나바로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다. 그 주의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 특별조사위원이 임명된다. 그리고 펜스는 1월 6일 날 무산시키고 그리고 10일 동안에 걸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그리고 1월 20일 날짜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얘기죠. 이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극우, 뭐 약간 음모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하버드 나오고 창조경제론 쪽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미중전쟁의 전략가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월 6일을 향해서 이제 이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 가니까 1월 3일 날 린지 그레엄은 이제 자기 이제 이때까지 친트럼프라는 성향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나와서 야 너희 빨리 선거 결과 인정해. 내가 들어는 줄게. 니들이 그런들 하고 이제 린지 그레엄까지 이제 트럼프 뒤에다가 이제 칼을 담그는 거죠. 등짝에. 피터 나바로 시나리오대로만 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가는 건데. 참 그러게 되기를 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미국에서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지향 애국주의, 버스 파퓰리즘,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자라는 그 파퓰리즘 사이에 이제 그 정면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트럼프가 피터 나바로 얘기대로 이런 식으로 피터 나바로가 이렇게 그린 그 경로대로 해서 트럼프가 일대 반격을 해서 이제 자리를 지켜내던 혹은 거기서 패배해서 밀려나던 이 충돌 자체는 이거는 세팅이 끝난 충돌이에요. 세팅이 끝난 충돌이고 이 충돌의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코로나가 막 퍼져가지고 사회가 빠개지면은 사람들이 다 지치고 마비돼 버리면 이 충돌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게 이미 백신이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의 에너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봐도 똑같잖아요. 문재인 입장에서 보세요. 백신 안 놓자니 저거 중국 백신 타령하면서 코로나 독재 탐해서 시간 끌어가지고
온 국민을 지옥에 빠뜨렸다라는 증오의 대상이 되든지 혹은 백신을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그 첨단 백신을 들여와가지고 백신을 다 놓으면 사람들이 코로나를 털고 그 다음에 문재인 끌어내리겠다고 길거리로 나와요. 백신 맞고 데모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신 맞고 저항하자. 안 놔주면 저거 코로나 독재 탐해가지고 온 국민을 지옥에 빠뜨린 그런 이상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라는 그런 거에 양날이 된 건데 양날의 칼인 거예요. 이게 이 양날의 칼이 거꾸로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양날의 칼이 말하자면 이 가치지향 애국 보수, 가치지향 애국주의, 이 파퓰리즘 진영을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칼날이 거꾸로 돌아서 친중 글로벌리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 탈출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백신에 이것이 이번 싸움의 큰 승부처다. 실제로 아래 깔려 있는 왜냐? 저희들의 이 되먹지 않은 코로나 독재, 되먹지 않은 부정선거가 먹혀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 그래서 판단력이 무뎌진 상태, 그리고 저항 의지가 무뎌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좀 거꾸로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시간을 끌고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투쟁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미국은 이제 그게 궤도에 접어든 겁니다. 궤도에 딱 이제 안착한 거예요. 제가 1월 3일 날 지금 터져 나오는 린지 그레엄의 비명. 거의 비명이죠. 아까 보세요. 이게 상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할 소리예요. 이게 공화당. 이게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할 소리입니까? 자기 비즈니스 아니에요. 근데 말투를 보면 그래 니들 그래 그 선출인단 그거 다 반대해봐. 내가 자세히 들어줄게.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첫째 그 부정선거 증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더 나가서 주법원 연방법원 주의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류임을 증명해야 되고 세 번째 부정의 규모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그렇게 광범위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근데 그 장벽 만만치 않아. 니들 그거 증명할 수 있어. 거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될 게 하나도 없는 소리를 마치 제가 보면 거의 펠로시 얘기인 것 같아. 민주당 그 하원 말하자면 저기 하원 의장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근데 이 정도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이러고 그냥 물어뜯겠다고 나왔던 얘기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급했지? 보면 지금 주의회들이 다 뒤집어서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상원 의원들이 지금 벌써 12명 모였는데 이거 한 거의 20명 가까이 간다고요. 끌어올라와 있고요. 하원원들이 지금 벌써 100명 모였는데 이거 한 140, 50명 가요. 끌어올라왔거든요.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그럼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인데 전체 의원에 지금 국회에 만약에 100명, 70명이 여의도에 100명, 70명이 사회로 이거 부정선거였어. 뭐 부정이고 특별 청문회 열어가지고 특별 청문회 열어서 선관위원장 불러내고 선관위 사무총장 불러내고 뭐 누구 불러내고 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때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비등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글부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지켜내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지향 애국주의
가치지향 파퓰리즘 사이에, 애국 파퓰리즘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고요. 이 충돌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코로나를 백신으로 극복했다라는 인지가 사람들한테 퍼질수록 그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에너지의 10배, 20배까지 커집니다. 그럼 그건 뭐냐? 혁명이란 얘기예요. 혁명. 자, 또 우리도 또 준비를 해야죠. 우리 나름대로. 미국은 이런 트랙에 터서 가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재인의 백신 참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실상을 이해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탄하는 연락망부터 짜야 돼요. 지금은 못 모이잖아요. 일단 연락망 짜고 어떻게든 그 네트워크를 꿈주럭 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소규모라도. 그러니까 각 소규모 그룹으로 지역마다.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www.lisol.kr/s1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